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또 이제 시각화를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케빈과 P클래스 스타일을 시각화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에서 남은 것 중에 성별을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시각화. 역시 얘도 범주형 데이터니까 저희가 카운트 플롯 사용하시면 되죠. 카운트 플롯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성별을 놓고 저희는 survived가 저의 핵심이죠. 그래서 성별로 이렇게 우리 성별에 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제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영화에서 어떻게 해요? 누굴 제일 먼저 살리나요? 여성, 어린이, 노약자를 먼저 살려라 라는 뉘앙스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타닉 탑승객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산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영화를 보셔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단서죠. 그래서 여기다 단서도 달아놓습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죽었고 여성이 많이 살았다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플하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또 범주형 데이터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디에서 탑승을 했는지 임바크드 속성이 있습니다. 임바크드 시각화. 저희가 이제 타이타닉 배가 총 3군데를 거쳐서 출항을 했습니다. 총 3군데에 들려서 사람들을 태우고 뉴욕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희 3가지 선착장에 대한 정보를 이 임바크드에 담아놨죠. 그럼 과연 임바크드에 따라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숫자는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S선착장 같은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C는 산 사람이 살짝 많고요. Q도 죽은 사람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S가 이제 좀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생각하기에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S가 좀 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죽은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대중적인 공항이다 보니까 등급을 가리지 않고 좀 가난한 분들도 3등급에 탑승한 좀 싸게 탑승하는 분들도 이 S에서 많이 탑승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비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케빈과 P클래스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었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임바크드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 3등급이 많이 S에 존재해서 죽은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시각화해봤고 이번엔 저희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 시각화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수치형 데이터 시각화 한번 해볼게요. 수치형 또는 연속형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수치형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각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범주형 데이터는 보통 이제 바차트 같은 걸 그려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 수치형 데이터는 아무래도 연속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딱딱 개수를 세기가 애매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나이를 세보고 싶어. 그러면 1살이 몇 명 있고 2살이 몇 명 존재하고 3살이 몇 명 존재하고 4살이 몇 명 존재하고 너무 연속형 데이터는 데이터가 되게 디테일해요. 사이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아니라 사이값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바차트로 시각화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속형 데이터는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히스토그램. 그래서 나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0살에서 10살까지, 그리고 11살에서 20살까지, 그리고 21살에서 30살까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0살에서 10살 포함되는 사람이 한 5명이 있고 11살에서 20살에 포함되는 사람이 10명이 있고 21살에서 30살까지 포함되는 사람이 15명이 있다.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는 구간을 정해서 개수를 세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히스토그램을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속형 데이터를 또 많이 사용하는 게 KDE라고 해서 커널 밀도 그래프,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부르는 KD 플롯을 또 많이 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밀도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그래서 많이 밀집해 있는 특정 데이터가 많이 밀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그려주고 그리고 밀집이 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히스토그램이나 KD 그래프를 가지고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저희는 C본에서 이 KD 그래프, 커널 밀도 그래프, 밀도가 높은 곳은 높게 그려주고 밀도가 낮은 곳은 좀 낮게 그려주는
요 KD를 기반으로 한 바이올린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수치형, 연속형 데이터는 구간을 정해서 빈도를 센다. 그래서 주로 히스토그램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또 히스토그램 말고도 커널, 밀도, 함수 그래프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한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이 먼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나이 시각화. 그럼 이제 우리 C본에 바이올린 플랫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플랫.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리면 바이올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붙은 그래프예요. 자, 그럼 먼저 사용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는 저는 나이도 우리 아까 성별에 따라서 조금 행태가 달랐죠. 좀 이 전체 연령대가 좀 달랐죠. 그래서 X축에다가는 성별로 구분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남성 바이올린 그래프와 여성 바이올린 그래프 두 개가 이제 그려질 거고요. Y축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궁금한 거, 나이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Y축에는 age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age와 뭐의 관계가 중요해요? survived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수를 세주는 거는 survived, 살았는지 죽었는지 세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split true. 이게 이제 하나의 바이올린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 split true라는 속성을 넣어주시면은 하나의 바이올린 그래프로 그려져요. 자, 한번 시각화 해볼까요? 실행. 대문자 S죠. 짜잔, 이렇게 바이올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진짜로 바이올린 모양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split true를 썼는데 split false를 한번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죠. 남성인데 죽은 사람, 산 사람, 여성인데 죽은 사람, 산 사람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스플릿을 true 속성을 주시면은 어차피 지금 보면 약간 대칭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대칭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split true, 반절만 딱 쪼개서 두 개를 붙여버린다. 이 속성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한눈에 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X축에는 저희가 성별을 넣었으니까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Y축 숫자는 저희가 age, 나이대별로 뭔가를 보고 싶으니까 Y에다가 age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survived,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뭐든지 우리 그래프 해석이 중요하죠. 그러면 남성의 경우를 먼저 볼게요. 남성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나이대를 보시게 되면은 주로 어디서 많이 죽었냐면 한 20대, 여기가 30대라고 치면은 한 20대 중후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은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바이올린 그래프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KDE, 커널 밀도 그래프라 그랬죠. 밀도가 높으면 높게 그려주고 밀도가 낮으면 낮게 그려주는 그래프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약간 옆으로 돌려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남성 중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다. 근데 그 나이대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한 20대 중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보시면 산 사람이 밀도가 높은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럼 이 나이대는 주로 한 20대 엄청 후반이나 30대 초반 정도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밀도가 그때 그 나이대에 많이 몰려 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성도 비슷하죠. 여성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나이대는 한 20대 초반 정도, 20대 초중반 정도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도 그래프는 특정 구역에 많이 밀집해 있으면 높아지고 특정 구역에 밀집이 안 돼 있으면 낮아지는 형태를 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있죠. 지금 여기 10살 미만의 친구들 보이시나요? 이 부분?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보면은 10살 미만의 친구들을 보시면 죽은 사람, 이 나이대에 죽은 사람 수가 좀 적어요. 오히려 산 사람의 숫자가 많죠. 근데 여성 쪽을 보시면 여성 어린아이들은 죽은 사람이 좀 더 많고 산 사람이 밀도가 좀 더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더 적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마 이제 이 시대상을 봤을 때 약간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남자아이들을 좀 더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타닉 탑승객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남자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여자 아이들은 조금 더 죽은 걸 볼 수가 있죠. 아쉽지만 뭐 이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를 한번 저희가 바이올린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럼 여기다 또 우리 작성을 해놓을까요? 얻은 인사이트를 적어놔야 되죠. 20대에서 주로 30대 중반 사람들이 탑승객이라고 할게요. 탑승객들이 많이 사망하거나 생존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10살 미만 중에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생존한 사람의 숫자가 많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는 생존한 사람들의 숫자가 좀 더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또 연속형 데이터 중에서 요금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요금 데이터. 우리 요금 데이터도 한번 시각화해 볼게요. 그럼 요금 데이터도 똑같이 바이올린 그래프를 가져다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에 age 대신에 fair만 넣으시면 되겠죠? fair.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요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요. 일단 많이 밀도가 높은 거는 요금이 낮은 사람들, 거의 이제 한 $30 미만, $30 미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금을 비싸게 주고 산 사람들은 얼마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한 $500 가까이, 그 $500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탑승한 사람들도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살았냐 죽었냐죠. 그래서 살았냐 죽었냐를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돈이 많은 쪽에서는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에 대한 격차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싼 요금을 보시게 되면은 산 사람보다는 어때요? 죽은 사람이 좀 더 많죠.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도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요거죠. 요금이 싼 사람이 비교적 많이 사망했다. 요금이 싼 사람이 비교적 많이 사망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금이 싸니까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금이 싸면 보통 자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배에서도 하단부에 자리가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마 탈출하는데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시더라도 영화에서도 막 물이 이제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금이 싸면 하단부, 배 밑바닥 부분에 좀 아랫부분에 이제 들어있고 또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했던 경우가 좀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결국엔 다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